안녕하십니까. 실전 가격 매매 크림슨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매를 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매매도 많이 하셨겠고, 또 혹은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공부도 하셨겠고, 여러 가지 이제 개인 어떤 성향에 따라서 어떤 귀중한 그런 한 주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생방송을 하고 방송을 보니까 제가 너무 말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살을 좀 찌워야겠구나. 좀, 남자가 좀, 체구도 좀, 풍모도 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좀 너무 말라서 첫 번째 너무 조금, 약간 충격 아닌 충격을 좀 받았고요. 은쟁반의 옥구소리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했었는데, 또 방송에서 나온 소리를 들으니까, 은쟁반의 옥구소리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또 깜짝 놀랐고, 이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이제 말을 조금 빨리 하다 보니까, 말을 좀 더듬었던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좀 많이 좀 여러 가지 의사 전달에 좀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어릴 때 말을 좀 많이 좀 심하게 더듬었습니다. 그래서 이응자 발음이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이 학교 수업 시간 중에서 제일 싫었던 시간이 영어 시간이었습니다. I, you, it. 이게 다 이응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발음. 이런 발음을 누구 일어나서 책 읽어봐 하면 이응부터 발음을 시작을 해야 되니까 공포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제가 조금 말만 더듬으면 다 웃고 어떤 애들 킬킬거리고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었는데 제 스스로 상당히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이런저런 고민을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유력한 정치인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말을 좀 많이 더듬으셨어요. 그래서 그분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제 아버지 표현에 제가 이제 직역을 하면 저 사람도 말을 더듬는다. 정치인이 말을 더듬으면 어떡합니까? 연설을 잘해야 될 텐데. 근데 저 사람도 말을 더듬는다. 저런 더듬는 것들이 저 사람을 기억해주는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제가 공부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말더듬이 안무게, 이랬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 장점으로 승화를 시킬 수가 있었다는 부분들이 너무 아버지께 감사도 드리고 제가 스스로 컴플렉스에 빠질 필요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그때부터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컴플렉스가 혹시 있으시면 그것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전환, 발성의 전환을 아마 조금 많이 해보시면 좀 더 좋은, 더 밝은 시간이 더 아마 다가오실 겁니다. 자, 이제 공부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드렸던 숙제 하셨습니까? 4월 13일에 생긴 콜과 풋의 저가. 자, 간단하게 복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이번 주 월요일 날 풋 267이 상대 콜 기준가 4.25를 지지하고서 상방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쵸? 혹은 개념에 약간 차이겠지만 하방으로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노동절 또 하루 쉬셨을 때 그날 휴장이었죠. 휴장하고 그 다음날 바로 뭐가 또 기준가가 나왔었죠? 바로 콜 252 14.3을 두 팀 모자르게 14.2 찍고 선물 최고점을 찍고 부러졌습니다. 자, 그거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가격 매매 이제 오늘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가격을 아는 것을 중요한 것보다 프레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은 가격만 외우는 게 오히려 이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초에 불과합니다. 이 기초를 넘어가셔서 그 다음 단계에 이제 프레임도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전체적으로 이 선물과 옵션판이 움직이는 전체적인 이 눈을 조금 키우셔야 돼요. 단순히 앉아서 가격만 외우는 그거는 기초고요, 기초. 그래서, 요거 한 주, 두 주 배우면 다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하십니다. 그래서 우선 그러한 제가 저번 주 시간에 말씀드렸던 4월 13일에 나왔던 콜과 풋의 저가 맞고 부러졌던 가장 최근에 어제장이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 자리가 14.3이었습니다. 콜이 쭉쭉쭉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쭉쭉쭉 치고 올라가다가 두 팀 모자르고 14.2 찍고 부러집니다. 두 팀 모자랐죠? 실질적으로 이제 실전 매매, 가격 매매를 공부하신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속된 말로 악값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14.3 치기를.
왜냐하면 어느 정도 다 쳤기 때문에 여기 치면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조금 얄밉게도 두 팀 모자르게 맞고 부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런 일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타까워하거나 혹은 이쯤에서 추격매매 들어가시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놓쳐도요, 기회는 또 옵니다. 또 오기 때문에 너무, 이런 부분, 나 왜 못 들어갔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만 장이 열리는 게 아니겠죠. 어제만 열리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이 주식시장이 열리는 그때 미치도록 계속 끝까지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절대 무리하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번 주에는 물론 다음 주까지 1시간이 더 있지만은 다음 주에 숙제 제가 오늘 한 가지를 더 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가격 총 한 5가지 중에 2가지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좋겠지만은 정해진 시간 내에 최대한 숙제를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공부 많이 좀 하셨던 분들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렸던지 이해를 좀 하셨을 겁니다. 자, 오늘 부분은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 사실 이거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뜸을 좀 들인 거였습니다. 잦은 매매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건 뭐 더 뒤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선물 매매와 옵션의 가격, 반복적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메이저의 뜻을 거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천억의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실 거 아니면 절대 메이저의 뜻을 거실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여러분들의 지갑에 있는 돈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먹기 위해서 눈이 뻘건 애들입니다. 걔네들이 정한 대로 움직여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사실은 그래서 선물 옵션에서 많이들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메이저 따라하기, 그죠? 메이저들이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등등. 이런 부분을 가지고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나왔죠? 오늘 내드릴 숙제입니다. 월저 있습니다. 월저. 그 다음에 허상에서 벗어나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림책이라든지 이런 허상에서 벗어나신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트와 부대지표 후행적이라는 겁니다. 라이브에서 과연 실전에서 차트 가지고 부대지표를 매매하실 수 있을까? 저는 약간 물음표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과 노하우는 물론 있을 겁니다만 상대적으로 옵션은 기다리기가 더 좋다는 면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문구를 넣었었고요. 자, 옵션 가격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준가 4월 13일에 나온 가격입니다. 내일 나오는 가격이 아니고요. 이미 나와 있는 가격이라는 거죠. 자, 기다리는 매매를 하지 못하면 속된 표현으로 이 바닥에서 퇴출되십니다. 자,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급한 매매를 하시면요, 롱런 하시지 못합니다. 전업 투자를 하시건, 혹은 투잡을 하시건, 부업으로 하시건, 단순하게 재테크를 하시건, 남자분들에게는 뭐 가끔 담배값만 벌려고 하신다라는 분들 포함해서 절대 기다리는 매매를 하지 못하시면요, 금방 아웃됩니다. 이 바닥에서. 그 역시 간단하게 같이 멘트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잦은 매매를 자제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친하신 증권사분, 관계자분 있으면 손 두 손 꼭 붙잡고 말씀하세요. 미안하다고. 자,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수수료가 증권사의 수익이겠죠. 자, 그렇다면 잦은 매매 어떻게 안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매가 진행이 됩니다. 장이 딱 시작을 했어요. 여기 딱 왔습니다. 처음에 결론적으로 장에 이렇게 왔다고 치겠습니다.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한참 와 있어요. 자, 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가 반드시 그냥 지나가지 않죠. 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가 매일 변하죠. 매일매일 시가 바뀝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가 기준가가 됐던, 문제는 여기도 기준가에서 질문을 하십니다. 저한테. 여기서 매도 가야 돼요? 뭐 매수를 가야 돼요? 여기서 진입을 왜 하십니까? 여기서 진입하시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저번 주에. 자, 여기서 기준가 맞았으니까 부러지겠다, 맞고 튕기겠다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이거 맞춰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학습이 안 됩니다. 공부가 안 돼요. 데이터 누적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요 자리에 똑같이 왔었을 때 차라리 동전 딱 던지셔가지고 앞면인지 뒷면 보는 건지 훨씬 더 그게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요, 여기라는 겁니다. 이 지점. 이 부분에 고점을 찍었었을 때 얘가
기준가를 맞고 풀어졌는지, 상대 월절 맞고 풀어졌는지, 상대 월구를 맞고 풀어졌는지,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지나고 나면 다 맞추죠?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 매매를 하실 때 상황을 제가 연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착 갔어요. 맞고 부러질 줄 알았더니 안 부러지네? 그 다음 중요가격에 또 가겠죠? 갈 겁니다, 아마. 그 다음 중요가격, 또 다른 행사의 어떤 기준가라든가 이런 게 있겠죠? 이렇게 맞고 부러지더라. 아차차. 여기 기준가 이게 의미가 없는 기준가였었구나. 얘가 더 중요했었구나라는 거를 학습이 되는 겁니다.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이러한 상황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겪게 되신다면 가만 있어 이거 그때 그 가격이고 그때 풋이 어땠지? 만약에 이게 뭐 풋 기준가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콜이 계속 치고 가려면 뭐가 죽어야 되죠? 풋이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그때 얘 기준가 딱 기다리고 있었을 때 풋이 왜 안 죽었는지, 그죠? 혹은 왜 죽었는지. 자, 이건 치고 올라갔으니까 풋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럼 왜 죽었는지 이런 부분이 학습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게 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치고 왔어요. 여기가 최저점인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툴이 있어요. 노하우가 물론 있지만 여기까지 저점이 왔는데 그 저점인지 어떻게 알아요? 가만히 있어봐. 얘가 역시 어느 가격의 상대 기준가였다. 오케이. 여기서 매수로 치고 들어가야지. 혹은 빠질 수 있겠죠. 여기가 최저가가 아니었네. 왜 아니었지? 풋이 왜 여기서 힘을 더 발휘했나라는 거죠. 풋이 힘을 발휘했으니까 밑으로 더 내리 꽂았겠죠. 그 다음 중요하게 여기서 맞고 올라오는구나. 왜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가 된다라는 거죠. 공부가 되는데 문제는 이런 거겠죠. 자, 고점 찍고 저점 찍으러 갈 때 이런 부분. 분명히 여기 시가 부분에서 이거 한 가지 팁입니다만 시가 부분에서 반드시 그냥 안 넘어갑니다. 내리 꽂아 이렇게 내리 꽂아요. 시가 부분에서. 이거는 차트도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죠. 차트가 맞는 거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시가와 저가. 딱 두 군데 맞습니다. 여하튼 자, 이게 내려옵니다. 자,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여기서 오는데 얘가 다시 이제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여기 어느 기준가 맞고 부러질지 어떨지 고민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자, 상대적으로 얘가 미리 한 번쯤 거쳤겠죠? 미리 한번 거쳤을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이런 학습의 효과를 계속 누리셔야지 이런 부분 동전 앞뒤면 맞추기 식으로 가셔서 매매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증권사분께 좀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의 데이터를 자꾸 쌓아나가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의 이런 재테크 생활 습관에 훨씬 더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기서 맞추는 거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미 고점 저점 찍었다 하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컴퓨터 그냥 꺼버리십시오. 그냥.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잦은 매매를 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최고점 저점만 노리시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만. 자, 그 다음에 알려준 가격에서만 진입한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자신감이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매매를 하시다 보면 가격 매매 가격 몇 개인지 아십니다. 자, 오늘 월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월저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거 기준가와 월저까지 상당히 중요한 무기 두 개를 장착을 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실질적으로 매매에 적용해 보시면요. 치열하게 그 가격들에서 저항 및 이 여러 가지 그 지지 및 저항을 딱 지키는 겁니다. 왜 지킬까요?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격대에. 자신들의 포지션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메이저들의 수익 포트폴리오가 거기에 딱 물려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못 뚫습니다, 그거. 걔네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한 계약, 두 계약, 뭐 5계약, 뭐 10계약도 뚫을 수가 있는 그런 이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가야 됩니다, 걔네들. 걔네들 뜻을 거스르려고 하지 마세요. 미국에 있는 마이클인지 존인지 스티브인지 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있다라는 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했다면 4월 13일 나오는 가격이 왜 맞는지 그걸 설명 먼저 해야 됩니다. 왜 4월 14일도 되고 15일도 되고 다 되는데 왜 4월 14일만 되는지 그거 먼저 설명을 해야지. 그러면 그런 세력이 있나 없나 먼저 그 다음 얘기가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잦은 매매 부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알려준 가격에서 진입하십니다. 자, 이 가격 그냥 기분상 느낌상 이제 매도해서 아닙니다. 이 가격 기준가를 우리가 선행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4월 13일 거, 그쵸? 이미 알고 있는 가격입니다. 월저 나왔겠죠? 월고 나왔겠죠? 어제건 그제건. 오늘 프리미엄 엄청 빼면서 콜과 풋 월저 나왔죠? 한 콜에서 3, 4개, 풋에서 4개인가 나왔죠? 여하튼 그런 식으로 그 전에 나온 가격들 미리 알고 이 점 먹고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상황에서 가만있어 너무 쳤는데 이제 밑으로 좀 갈 때 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매매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큰일 나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알려준 가격대로 그대로 따라하세요. 그래서 이거 자꾸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공부의 데이터를 자꾸 쌓아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하고 끝내야지 장 오늘만 열리는 게 아니고요. 계속 열립니다. 자, 이런 부분 말씀드렸었죠. 제가 첫날 강의 시간에 이제는 대략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했더니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행사가에 어떤 기준가를 봐야 되나요? 라고 해서 요거를 지금 보시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치고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보시는 뭐 대표적인 예로 오늘은 좀 깊은 볼린저 밴드였죠. 딱 볼린저 밴드에 딱 걸립니다. 그죠? 뭐 매수와 매도 세력이 막 신나게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느 행사가에 어느 기준가가 중요했죠? 라고 질문을 하셨기에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자, 267, 뭐 예를 들어서 뭐 상관없습니다. 뭐 275. 풋에 기준가 걸려 있고요. 콜에 기준가 걸려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가격이 이게 두 개가 딱 물려 있는 거예요. 가끔 월저도 걸려 있습니다. 월저 월고도 걸려 있고요. 그래서 연락을 받고 서로 튀기는 겁니다. 치열하게 양보를 안 하는 거죠. 한쪽도 양보하라, 한쪽도 양보하라, 한쪽도 양보 안 하다가 한쪽이 휙 올라갑니다. 뭐가 붕괴된 거죠? 콜이 붕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콜 개만 붕괴됐나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옵션 시대표에서 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나 이제 죽어요. 라고 짜라라라라라 여러 가격들이 다 얘기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행사가를 등가 행사가 위주로 봐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등가 행사가 위에 3개 아래 3개 행사가 보시되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는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DD입니다. DD. 각 증권사마다 제공을 하고 있는 HTS 제공을 하고 있는 DD를 보시라는 거죠. 다이나믹 데이터베이스 익스체인지입니다. 좀 발음 좀 됩니다. 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짜깁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쯤에 선물 여기 왔었을 때 어디 맞고 튀기고 어디 맞고 튀기고 어디 맞고 튀기고 그래서 어라 이상하네 휙 간다라는 거를 이제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력으로 수급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요 부분 그래서 공개 방송의 내용까지 같이 약간 조금 이제 믹스를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중요 가격에서 서로 치열하게 맞고 튀긴다. 무슨 얘기죠, 이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런 구간은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구간엔. 위에 맞고 튀기는 구간 서로 이 중요한 가격이 딱 물려 있잖아요. 서로 대표적인 예, 지금 같은 경우에 기준가에 이렇게 물려 있다. 그러면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팁이 있지만 내용이 좀 많아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는 선물과 옵션 즉 아주 보시기 편한 가시적으로 비주얼적으로 좋은 거는 콜옵션과 그죠? 선물은 같이 가겠죠 당연히. 콜이 부러지면 선물도 부러지고. 콜이 왜 부러질까요? 콜이 그냥 갑자기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풋이 살아나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역시 이 옵션의 상대적인 거 상대성은 다음 주 3강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옵션의 중요 가격은 선물의 주요 지점이다라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자, 옵션의 주요 가격은 선물의 주요 지점이다. 즉,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셨던 어떤 최고점, 그 다음에 최저점, 그리고 많이 보시는 볼린저 밴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준가, 가격 프레임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거는 좀 이따 하고요. 경계가, 월저. 경계가 조금 내용이 어려운데, 여하튼 지금은 그냥 광고해야 되니까. 기준가, 경계가, 월저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월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월저는 뭘까, 그럼? 좀 이따 나오겠지만, 월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저. 만기일 첫날, 그러니까 만기일 끝나고, 기준가 생기는 날부터 가장 최저가치, 이 만기일 전까지, 그죠? 그러니까, 즉,
본격적으로 거래가 되는 첫날부터 만기일 전까지의 가장 최저점, 그게 월저입니다. 그래서 뭐 월저를 차월물에서부터, 즉 이제 지금은 5월물이니까 4월 그 첫째 주에 거래돼 있고 3월 달에 거래돼 있고 거래되는 거 가지고 월저 맞추는 게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월저가 맞춰질 리가 없죠. 왜냐하면 프리미엄이 빠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월고보다는 월저가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여하튼 기준가 월저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차근차근 배우시게 될 경기가, 판을 가르는 가격입니다. 전체 판을 가른다는 거죠. 상방이 이 가격이 딱 나오면 상방으로 가는지 하방으로 가는지 거시 방향으로 방향이 딱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이 가격 역시 미치도록 지킵니다. 상방 세력, 하방 세력,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존인지 마이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걔네들을 치열하게 맞고 이 그 가격대를 치열하게 지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가격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가격 이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나와가지고 제가 여기 나와서 가격 이론 이거 도깨비 방망입니다. 뭐 여러분들을 재벌의 문턱까지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격 이론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레임으로 가격 이론을 설명하지 못하면, 가격 이론을 잘못 배우면 상대의 목도 칠 수 있는 중요한, 전쟁터에서 상대의 목도 칠 수 있는 중요한 무기지만 부메랑으로 날아와서 자기 팔도 자릅니다. 가격 이론이 아주 무섭다라는 거죠. 진입신호요. 잘못 배우시면요. 그 일반 차트보다 훨씬 더 진입신호 많이 나옵니다. 하루에 막 20번도 나와요. 잘못 배우는 겁니다. 누구 얘기냐면요. 제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많은 그 수업료를 톡톡히 시장에 냈고, 제가 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격 프레임으로 정교하게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 옵션판이라는 게요. 자, 선물판은 말씀드렸다시피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고 미친 듯이 내려 꼬일 수 있습니다. 2008년부터 거의 더블이 올라 있어요. 지금 더블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옵션은요. 대한민국에 옵션 들어온 이유로 정확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프레임에 맞춰가서 이 프레임대로 그 안에서 다 가둬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프레임을 가둬놨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왜 가뒀을까요? 이 옵션을 분명히 가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옵션을 얘네를 가둬둬야 기본적으로 판을 짜기에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네가 죄송한 표현으로 헤쳐먹기. 그래서 이 가격 프레임이라든가 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중요한 가격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가격 몇 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옵션은 정해진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를 딱 치잖아요. 어디를 딱 치면 그 다음에 갈 길이 쭈루루 이렇게 따라갑니다. 자, 제가 깡통고수 되다가 그 깡통고수 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방향은 기똥차게 잘 맞춰요. 방향은. 오늘은 아마 오늘 뭐 미국장이 올랐으니까 뭐 유가도 하락도 하고 여러 가지. 제가 뉴스 안 본 지가 한 2년이 넘었는데 그 뉴스 물어보시면 제가 몰라서 답을 못 드려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뭐 그런 수많은 어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활용하시기 좋은 그런 수많은 보조 지표들이 있는데 더 큰 문제는요. 여기서 상승한다고 치면 상승하는 거 좋죠. 절대 그렇게 안 간다라는 겁니다. 위아래 다 털고 나가죠. 여러분들 흔히 좋아하시는 좋아하시는 표현이 아니죠. 너무 고통스러운 표현. 개미 털기를 하고 갑니다. 다 털어내고 가요. 털어내고 결국 갈 것까지 갑니다. 그래놓고 맞췄다고 좋아합니다. 그거 좋아하실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치고 내려갔는지, 왜 어디까지 빼서 다시 흔들어가지고 밑으로 치고 왔는지 다 옵션 가격으로 정교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타임만 먹어도 됩니다. 그거 다 먹으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옵션의 규칙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옵션의 규칙.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가장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한 번쯤 또 유심히 보셔야 할 것들. 제가 이거 말씀드려가지고 저희 교육회원들한테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자, 콜이 똑같이 움직입니다. 콜이. 삐비비비 해가지고 콜이 똑같이 움직입니다. 마찬가지죠. 콜 똑같이 움직이겠죠. 뭐 행사가 다르다고 해서 뭐 다르게 움직이겠습니까? 문제는 고점을 쳤을 때입니다. 얘도 고점을 치겠죠. 이건 사실은 공부하신 분한테는 좀 지루한 얘기일 수가 있을 겁니다. 요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프레임의 2차원적인 겁니다. 즉, 얘 절대 여기 쉽게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왜요? 얘 때문에 그렇죠. 매도 세력이 힘을 발휘해서요.
뭐 수급이 외인 수급이 늘어나서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맞고 부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오늘 거 보세요. 이런 영상 나왔습니다. 그죠?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게 옵션의 규칙이라는 겁니다. 아니, 지들끼리의 룰입니다. 지들끼리의 룰. 자, 왜 그럴까요? 파장에서 선물에서 나오면서 이항분포로 옵션 공식을 쭈르륵 만들어서 이렇게 짜놨습니다. 그죠? 그 이항분포 쉽게 여러분들이 확률 분포도죠. 그거 쉽게 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옵션 혹시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아마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이저가 만드는 가격을 따라 하기 전에 광고 뿅 잠깐 보시고 진행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 뿅 왔죠? 자, 그러면 지금 다시 공부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 저번 주에 메모 가능하신 분 메모 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메모 가끔 해도 보시면 좋습니다. 자, 메이저의 순서리가 바로 증거가격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메이저가 지네들이 어떻게 수익 포트폴리오를 짜서 어떻게 먹고 빠지겠다라고 결정해줬으면 거기에 뭐 거부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거부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결과가 안 좋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사실은 이 멘트는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옵션의 가격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숨기기에는 너무 많아. 숨기기가. 서로 위장을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선물은 가능합니다. 선물은 페인팅 쓰죠. 가끔 이제 페인팅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로 팍 치고 가야 되는데 사사사사 흔들어 주고 치고 가는 경우에서 개미 털기 하네요. 장중 리딩 하시는 분들이, 개미 털기 합니다. 너무합니다. 이렇게 이제 장중의 멘트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옵션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숨길 수 있는 그 행사가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숨길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이유가 서로 정교하게 프레임을 맞춰 짜여져 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얘를 놔두고 얘를 올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얘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옵션은. 같이 내려가고 같이 올라가고, 얘가 부러뜨리면 얘가 살면 얘가 자연스럽게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얘가 안 죽고 얘가 산다? 그런 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옵션에서는 첫 번째 보는 첫 번째 센스, 바로 상대의 붕괴를 보고 매수냐 매도냐 그 타이밍을 잡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붕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월저의 탄생과 이 월저가 뭐냐 정의는 말씀드렸습니다. 또 오늘도 마른 몸을 또 제가 좀 더워서 저기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좀 덥네요. 멋진 또 마른 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월저는 가격 프레임의 종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왜 그럴까요? 가격 프레임이 짜져 있습니다. 그럼 월저가 빠바바박 치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잠깐 이쪽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월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기준가만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월저가 형성이 됐다. 콜이건 푸시건 월저가 형성이 됐습니다. 더 중요한 거 상대의 월저가 더 중요합니다. 자기 월저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대 월저 중요합니다. 왜? 2차원적인 가격 프레임에는 상당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콜이 내려옵니다. 선물 내려 찍히겠죠. 찍힙니다. 그러다가 자기 월저라고 하겠습니다. 콜 2.4까지 되고 지금 여기가 2.7, 2.5, 2.55 내려오다가 여기까지 딱 왔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뚫리면 한강 가서 자살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미친 듯이 저 지점 지킬 겁니다. 어디 가요? 옵션이 아니죠. 선물 쪽에서 미친 듯이 아마 지킬 겁니다. 저 부분까지 나의 마지노선이야. 나는 저기는 무조건 내가 지키겠어. 라고 해서 요 부분까지 손절 닦아놓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한두 계약은 계약수도 안 들어가고요. 걔네들 누군지 모릅니다. 거기에 딱 포지션 걸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옵션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옵션에 이 선물의 공식이 옵션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공식대로 주식에서 현물에서 선물 옵션 넘어갈 때 공식 그대로 간 이유가 바로 이래서 그런 겁니다. 여기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월저 부분에서는 저항을 거세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옵션이 찍은 월저는 선물도 절대 넘지 못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는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옵션이 미리 정해놓은 월저는 선물이 넘을 수 없다는 걸 우리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자, 허상에서 벗어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가격 이론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 바로 마디 뒤집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디 뒤집기 보면은 마치 꿈나라의 얘기 같은 거의 도깨비 방망이
이 장기적인 추세를 잡는 가장 최고봉, 뭐, 파생의 꽃, 뭐,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마디디즈기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제가 동의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마디디즈기 잡는 이 법들이 다 틀리십니다. 이게 혹시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 분만 맞고 나머지에서 배우신 분들은 다 계좌가 작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마디디즈기는 명약 관화한 겁니다. 진짜 판이 뒤집혔는지 콜로 가는지 풋으로 가는지 명확하게 정해지는 건데 누가 잘 맞추고 못 맞추고를 떠나서 잘 맞추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다 틀려요. 마디디즈기는 위치 틀리고 가격도 틀립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우수수수 작살에 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디디즈기 한 번쯤 매매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나 심각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모르셨으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모르셔야 됩니다. 차라리. 모르셔야 되고요. 어설프게 아시면 위험하시다는 겁니다. 자, 마디디즈기가요. 세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교차적인 가장 기본적인 센스는 들어가고 이건 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냥 뭐 중요하고 뭐 어떤 이런 걸 떠나서 배우기가 어려우실 내용이 조금 깊습니다. 자, 기준가 분계가 있고 그다음에 그 목표가 상대방의 목표가까지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치면 이제 판세가 바뀐다. 그다음에 교차의 재확인.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상위에서 하고 하위까지 가고 첫 번째 교차의 개념이 다 틀립니다. 첫 번째 교차의 개념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 마디디즈기가 첫 번째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휙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가마디라는 것도 잡아요. 가마디를 잡습니다. 자, 상방 가마디를 잡겠습니다. 상방 가마디를 잡으시면 여러분 마디가 나왔네 브라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버를 하실 수 있을까? 매수로? 못 하시죠. 가마디인데. 아니요. 반대로 가마디니까 잘됐다. 몰빵. 매수로 몰빵을 하겠다. 다음날 그게 콜이 확정이 돼야 진마디가 돼가지고 콜 확정입니다. 박수 친다라는 거죠. 문제는 가마디는 말 그대로 거짓과 가짜마디라는 얘기입니다. 가짜마디 나오는데 여러분의 재산을 거실 수 있을까요? 못 거실걸요 아마. 좋습니다. 어차피 제가 오버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 바로 그건데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진마디가 나왔다고 치겠습니다. 오늘 진마디 나왔어요. 확정됐습니다. 자, 그러면 콜로 진마디가 나왔습니다. 다시 또 몰빵을 빡 때려 놓는다. 또 빡 때려놔요. 내일 가마디 잡히면 어떡하실 겁니까? 내일 풋으로 시가를 확 밑으로 내려쳐버리면. 제일 중요한 거는요, 다른 가격, 월저, 아까 말씀드렸던 경계가 여러 가지 그런 가격도 있지만, 그것을 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격은 시가입니다, 시가. 시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메이저들이 이미, 죄송한 표현입니다. 밤새 다 지지고 뻗고 다 해먹고, 우리들한테 잘 놀아라 하고 펼쳐주는 겁니다. 시가에 모든 게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분이 또 그걸 질문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작년 8월 달에 빠바바박 내려갈 때 기준가가 디펜스 안 했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준가가 맞고 튀어 올라간다며. 시가가 다 깨졌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빠바바박 시가가 기준가. 물론 다 뚫린 건 아니에요. 약간의 이제 소폭 상승이 있었지만 결국 추세는 밑으로 내리꽂는 거였죠. 그런데 바로 시가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손 쓸 틈도 없이 기준가를 다 깨고 다 이미 깨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힘은 미약하다라는 겁니다. 미약하다라는 거예요. 즉, 걔네들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예! 하고 따라가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뜻에 거스르지 마세요. 그래서 마디디즈기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부분의 후행적인 부분은 마디디즈기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디테일하고 정교하게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물론 추후에 시간이 얼마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타를 보신다 혹은 이런 분 마디디즈기 제대로 배우시는데 죄송한 표현인데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시간 많이 걸려요, 이건. 그래서 그렇다고 1년 동안 저랑 같이 붙어 있으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간략하게 배울 수도 있지만 그만큼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왕 배우시겠다고 마음 먹으셨다면 마음 단단히 먹고 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미드권 가격과 옵션 프레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에 핏대 세워가지고, 저번주 방송 보니까 목에 핏대가 꽉 세우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이렇게 너무 공격적인가라는 반성을 좀 했습니다. 자, 미들권 가격과 옵션 프레임 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한 번쯤 꼭 유념을 다시 한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리 제가 혹시 잊어먹을까봐 미리 숙제를 내겠습니다. 4월 13일에 생긴 콜과 풋의 저가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당장 내일장부터 월화수목 빠바박 만기일까지겠죠. 다음 주가 공교롭게도 만기일이네요. 그래서 다음 주 아마 강의가 상당히 기대됩니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 월저.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4월 13일부터 시작한 당연히 그러면 뭐죠? 기준가는 첫날의 월저가 되겠죠. 첫날의 월저가 기준가입니다. 그죠? 그 다음부터 쭉 넘어가면서 월저가 빠바바바 이제 나오겠죠. 그 월저 기준가는 안 바뀝니다. 월저만 계속 이제 갱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월저 부분 과연 전체 장에 내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 만기장까지 월저가 계속 이제 새로 물러 나온 것을 체크하셔가지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숙제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숙제 한번 하세요. 자, 차트와 보조지표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 그 말씀 익히 드렸습니다. 자, 라이브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라이브장. 먼저 이동평균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입니다. 이게 색깔이 아니어서 제가 점선으로 표시할게요. 뭐 그냥 간략한 예만 들어 뭐 5일이건 뭐 20일 이평선이건 기본적인 거 말씀드리는 건데 뭐 이렇게 간다고 그냥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이탈과 했다고 해서 요 장을 딱 한번 끊어볼게요. 여기를 딱 끊어보겠습니다. 자, 결과는 이미 알고 있는데 라이브로 가는 겁니다. 지금 실시간. 자, 여러분들이 배팅 준비 딱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요이 자 준비하시고 여기서 딱 준비 딱 하고 있습니다. 이제 쏠려고요. 저기 위치도 파악됐습니다. 지금 매수 아니면 매도겠죠. 쏠려고 준비하셨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아마도 그죠? 지나고 나면요 기똥차게 잡았습니다. 차트는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뭐 거의 교과서 얘기입니다. 차트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부하시는데 차트가 제일 좋습니다. 공부하시는데. 이 전체적으로 선물이나 옵션 이해하시는 데 있잖아요. MACD 같은 거 공부하시기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차트 환자였습니다. MACD SAR. 처음에 이게 모르죠. 여기까지만 딱 나온다고 라이브 돌면 안 맞네라고 지나갑니다. 이게 더 커지죠. MACD가 더 커집니다. 그러다가 올라온 척 하다가 더 커집니다. 그러다가 언제 그랬냐는데 이게 싹 메꿔져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밑에 거래량 뭐 좋습니다. 거래량 막 이렇게 있고 뭐 좋습니다. 뭐 거래량 이렇게 밑에 지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 거래량도 또 이렇게 또 보조 지표 갖다 붙여가지고 좋습니다. 라이브로 돌았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이거 실시간에 할 수 있을까? 자, 결과를 알고 있으면 공부하긴 기똥차게 좋죠. 이래서 여기가 미결제가 늘어났구나. 이래서 여기가 외국인이 갑자기 매도로 돌아섰네. 좋습니다. 자, 라이브로 갑니다. 여기서 과연 하실 수 있을까? 저는 못한다에 과감한 한 표입니다.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뭐든 하시려면 정교하게 데이터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피 같은 돈 그때 그렇게 배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적으로 움직인다. 이거 흔히 말씀드렸던 사실 이 선무 차트나 보조지표 패턴하고 다릅니다. 패턴하고 다르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기준가 치고 맞고 부러지면 시가까지 먼저 1차적으로 쭉 뽑더라. 그다음에 시가 부러지면 뭐 자기 전고까지 뽑더라. 이 규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패턴하고 달라요. 기준가 맞고 고가를 딱 찍었었을 때 시가 갖고 지글지글 거리다가 와 거리다가 밑에까지 꽂는다든가 혹은 등가라면 풋에 고가겠죠. 그죠? 그런 거 다 연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1차원입니다. 총 3차원까지 있습니다. 3차원은 비밀, 2차원은 살짝 맛보여드렸고, 근데 그건 기초.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자는 게 아니었고,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런 패턴을 먼저 연구 한번 해보세요. 고가 맞고 부러지면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고, 그러면 고가 맞고 부러졌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매도가 들어갔다. 딱 들어가면 시가까지는 일단 먹어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 갑자기 뭐 페펫 뭐 어떤 그 수급이 바뀌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규제가 막 풀어있으면 여기서 그 정도 이 정도 최소한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 계산도 한번 수식을 만들어 보세요. 계산을 해봤더니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한 0.3포인트밖에 안 되구나. 오늘은 많이 먹지 말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림책으로 매매를 하시지 마시고 정교하게 매매를 하시라는 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지 못하시면요, 퇴출되십니다. 이거는 제 실질적인 경험이고요. 저 역시도 진입 환자입니다. 그 진입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진입 환자인데, 제가 한참 스캘핑 많이 했었을 때는요, 하루에 60번 됐습니다. 계속. 한 틱, 두 틱 먹는 걸로. 그러면 상당히 부자가 돼 있을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하면서 몇 분이 질문 주시는 게 승률이 얼마가 돼요? 자, 승률,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승률. 자, 승률 3분의 2의 확률 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손절을 잡으실 때, 나는 선물 4틱만 잡을 거야. 그래도 6틱은 잡아야 되지 않겠니? 좋습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익절 방향을 딱 타시잖아요? 타시면 깊게 먹지를 못하신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차트는 어디까지 갈지를 몰라서 어디까지 얘가 쭉쭉쭉 빼줄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중요 가격이 있다 어딘지 모르니까 아마 5일 이평선까지는 치겠지? 자, 그래서 어느 리딩방 예전에 이제 그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리딩방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 지금 5일 이평선 쳤습니다. 지금 자 청산 준비합니다. 그렇죠. 뭐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만 자 손절 한 방 이렇게 날아가고요. 0.1포인트에서 2번 먹습니다. 승률 3분의 2입니다. 그런데 수익은 똔똔이에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기고 못 이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실전에서 매매를 하다 보면요. 승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승률 엄청나게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준가라든가 월주라든가 맞고 튀길 때 그때 한 팀만 먹으면 승률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간단한 거죠, 그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틱, 두 틱 소중하고 정말 올해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한 틱, 두 틱 먹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저희 직원들 가장 많이 혼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유 없이 청산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소리야, 저거? 라고 생각하실까봐. 하다 보면 방향도 타고 손절도 날 수 있겠죠. 자, 여기 뭐 맞고 튀겼습니다. 자, 선물 가져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로 쫙 갔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주로 쓰는 표현으로 익절을 말아 올립니다. 막 이렇게 말아 올려요. 여기까지 치고. 중요 가격이 어디 걸려 있냐면 여기 걸려 있고 여기 걸려 있고 여기 걸려 있습니다. 다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 절대 쉽게 통과 못 합니다. 반드시 움찔을 좀 맞고 부러질 수도 있고요. 자, 첫 번째. 여기 중요 가격이라고 치겠습니다. 갑니다. 여기서 절대 그냥 못 넘어가겠죠? 또 이렇게 갑니다, 또 그냥. 또 이 짓을 하면 여기서 한 번쯤 정리 준비를 한다고 좋습니다. 여기서 맞고 뿌릴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차라리 괜찮아요. 여기서 그냥 행복한 마음에 여기서 그냥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좋아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여기서 가서 이렇게 가서 잃었다면은 차라리 그건 오늘 참 운이 안 따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여기까지 당연히 뽑아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까지 가는 거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자르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그냥 먹으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까지 그냥 갈 텐데. 문제는 여기서 고민하셔야죠, 이제. 포지션이 잡혀 있으면. 그죠? 포지션 잡혀 있으면 고민하는 겁니다. 나는 강심장이 아닌 것 같아. 청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그냥. 만약에 다 계약이시다? 여기서 나머지 계약 더 끌고 가는 거죠. 이런 식의 매매법을 계속 가지고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가격들 다 여러분들이 이미 조금만 공부하시면 다 아시는 가격들이라는 거죠. 물론 그와 동시에
이쪽 편에 HTS 돌아가는 거 보시면서 이제 그 3차원 돌아가시는 거 물론 같이 보셔야겠지만 매매를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그 자신만의 원칙을 꼭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원칙이 없으면요 흥분하신다는 거예요. 중요 가격에서만 자르고 나오겠다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 방향 탔네 좋네 반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항상 0.2포인트 0.3포인트 뭐 예를 들은 겁니다만 0.2포인트 0.3포인트 항상 그것만 눈여겨보고 이 손절을 항상 그렇게만 잡으셨죠. 과연 승률이 그렇게 중요한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보셔야 됩니다. 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잦은 매매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매매를 하신 데 있어서 원칙을 가지고 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점, 최고점 기다리시면은 이런 문제가 사실 깔끔 해소됩니다. 하지만 진입 환자들은 어렵죠. 이런 부분들이. 저도 항상 장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장 딱 시작하고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들어가야 되나? 저도 쿵쾅거립니다. 저도 뭐 심장이 떨려요. 저도. 그래서 간혹 가다가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올라갈 거야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리키는 저도 그래요. 가리키는 저 역시도. 여러분도 크기가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영민하지 못하고 머리가 이렇게 안 좋아서 아마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 이런 부분에 우려가 되는 마음에 시초가 매매는 개인적인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그 충동 매매라고 하죠. 이런 거 잦은 매매 절대 하지 마십시오. 고점 저점 잡는 연습만 하기에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아마 지금까지 어처구니 없게 잃는 그런 케이스는 아마 이제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봐야 할 가격이 많다고 잘못된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가격은 역시 마찬가지로 아마 뭐 조금 이제 무용론을 이제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제가 어떤 말씀 드리신지 아실 거예요. 장이 이렇게 갔다가 치겠습니다. 이거 가격으로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잡고요. 여기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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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잡고. 자, 이거 미치는 겁니다. 이거 장 끝나고 나면. 이 좋아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라이브로 돌아보세요. 이거. 여기까지 딱 안 보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거 자살행입니다. 이거 이렇게 들어갔다가 자살행이에요. 이거 그냥 훅 가는 겁니다. 그냥. 그래놓고 장이 딱 끝납니다. 장이 딱 끝나요. 그래서 역시 가격이 뛰어나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하면 자 여기 지우고 여기 지우고 여기 하나 지울까라고 해서 끝납니다. 자 여기도 잠깐 지워주고 그리고 깔끔하게 발표를 합니다. 예. 보세요. 기똥차게 맞추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봐야 할 가격이 많다는 게 바로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얘네들 물론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 다 꿈틀거려요. 꿈틀거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잡은 거 우리가 무슨 뭐 조립식 프라모델 맞춰가지고 사이즈 맞추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 어디에서 들어가서 먹고 나올 거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꿈틀거리는 가격들, 이런 가격들, 이거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물론 당연히 다 잡아가지고 다 먹으면 좋죠. 다 먹으면 위로, 아래로, 뭐, 이거 다 먹으면 아주 그냥 행복합니다, 아주.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까지 뽑아줄 거라 예상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이거.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얘가, 이렇게 가는 한이 있거나 여기까지 가서 여기 딱 왔었을 때 여기가 고점이었네라는 방법은 있다라는 겁니다. 더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왜 고점이었지? 라고 부분을 설명해 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부분들이. 이런 부분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가격들이 많다. 뭐 혹은 이걸 언제 일일이 다 봐라고 한다면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선별하는 법 같은 경우는 따로 배우셔야 돼요. 사실은 하루 이틀로 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수많은 진입 연습과 제가 드리는 표현 방식은 미친 듯이 진입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모의 투자로. 얘가 이렇구나 해서 완전히 다져지신 다음에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안타깝게도 한 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요 가격이론 사실 저는 가격 이론이 아닙니다. 사실 그게 이해 편의를 돕기 위해서 가격 이론이라고 하지만은 저는 가격 프레임론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것들은.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 편의를 돕기 위해서 가격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옵션의 가격, 옵션의 수치를 보고 매매한다고 하지만 사실 죄송한 표현으로 가격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프레임이 중요한 겁니다. 프레임. 이것도 역시 제가 저번 주에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간단하게 오늘 배우셨던 부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잦은 매매를 자제해라. 여러분들 절대 예외 아닙니다. 이거 선수들도 항상 실수하는 것들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죠. 고점 찍히고 저점 찍히고 다시 중간에서 헤매고 있으면 바로 나오세요. 그냥 나오십시오. 거기 중간에서 맞추는 게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학습의 효과가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왜 저점을 찍었는데 다시 이런 경우는 예외겠죠. 이런 경우는 예외입니다. 고점을 찍었습니다. 사실 이건 찬스입니다. 고점을 찍었어요. 그 저점 찍었습니다. 자, 여기 놓쳤어요. 놓쳤습니다. 그렇다면 삐비비비 이렇게 오다가 얘가 여기까지 왔다? 물론 선물로 아니고 옵션으로요. 여기까지 왔다? 최고의 찬스입니다, 이거. 그렇죠? 최고의 찬스입니다. 상황이 똑같을 거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쌍봉, 그죠? 저 쌍봉 전 뭔지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장대봉 나오고 사실 양봉, 음봉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니까. 여하튼 여러 가지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만. 자, 고점 저 찍었을 때 이렇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또 얘가 이렇게 왔다가 다시 여기 왔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또 한 번의 진입 찬스죠. 자, 붕괴 전에 붕괴와 이런 돌파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상당히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이저가 만드는 가격 따라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000억을 가지고 매매하실 거 아니면은 얘네들이 우리는 오늘 이렇게 가겠다라고 해서 대표적인 거 시가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장이 어떻게 가는구나 이거 파악할 능력 키우셔야 됩니다. 굳이 제가 투자 전략 올린 거 갖고도 안 보시더라도 이상하네 오늘 이러이러서 이렇게 되네 꾸준하게 많이 노력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짜여진 규칙대로 매매를 하시라는 겁니다. 규칙대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규칙대로. 아마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저렇게 하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데이터가 안 쌓입니다. 데이터가 안 쌓이면 학습이 안 돼요. 그러면 내일 1년 뒤, 2년 뒤 여러분들 매매 똑같아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좋은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